네, 5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이적지 유군이 불여 제하지 무야니라. 이건 무로 읽어야 됩니다. 유무 대꾸 문장이죠. 오랑캐가 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랑캐의 임금이 있는 것이 중국에 임금이 없는 것만 못하다. 문장은 A 불려 B. 한문 투식에서는 기본적으로 B가 낫다 이 태도예요. 그러니까 오랑캐가 낫느냐 중국이 낫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 오랑캐가 아무리 임금이 있어도 임금이 없는 중국만 못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읽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 문장이 아주 문제가 많은 문장입니다. 역대로 논란이 끊이질 않아요. 진짜 오랑캐가 낫느냐 중국이 낫느냐를 두고 이쪽이 나타나는 의견이 있고 이쪽이 나타나는 의견이 있고 의견이 막 역대로 엇갈립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이 경전 텍스트를 읽는 걸 어떻게 변화시킨 거를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이 확실한 예가 됩니다. 한나라 때에는 중국이 낫다는 해서 중국이 낫다. 이제 오랑캐 이쪽이 중국에서 한나라 때는 중국이 낫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었죠. 해석을 하면 평심하게 한 것 같아요. 공자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죠. 근데 이게 송나라 때 오면 오랑캐와 중국에서 오랑캐 쪽으로 오랑캐가 낫다로 해석을 해요. 임금이 있는 게 임금이 없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아마 그 금나라의 북송이 멸망을 해서 그 북송 멸망 트라우마가 남성 내내 짓누르는데 고토를 옛 땅을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멸망 원인 중에 하나가 중앙집권 권력 구심점이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시점이다. 왕이 없고 구심점이 없으니까 일종의 상하 좀비의 구분이 흐트러져서 중국이 망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게 중요하다. 핵포인트는 왕 쪽에 두고 있는 거죠. 군. 왕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송나라 때에는 오랑캐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게 명나라 때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청나라 때 명말 청초에 가면 해석이 또 오랑캐와 중국이 있는데 이제 오랑캐가 낫다 해석하는 거죠. 왜 그래? 이때 역시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했잖아요. 오랑캐에 망한 중화민국의 허약함 이것에 대한 이 괴로움이 오랑캐가 낫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역대 해석이 엇갈립니다. 근데 근래 영어 번역판 외국의 해석은 또 어떻게 되냐? 중국이 낫다. 이쪽으로 가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서 한 바퀴 삥 돌아서 한나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 엇갈립니다. 중요한 건 공자의 의도는 왕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이제 군왕의 유무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명론적인 관점에서 예학의 존재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예학의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예학이냐? 중국이란 말을 안 쓰고 공자는 여기 제하라고 그러지. 하를 속에서의 하. 이게 원래 하라는 글자는 중국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꽃 활짝 피는 화자를 써서 화하 문명을 화라 그러죠. 이 하라는 글자가 제사, 옷을 성대하게 차려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상영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의례를 잘하는 그러니까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예약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약을 갖춘 하나라는 임금이 없어도 그 예약이라는 문명의 존재 때문에 훌륭히 버텨나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것인데 포인트가 이제 임금의 유무로 바뀌면서 해석이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한 거죠. 공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문화 중심이라 그럴까? 정치도 중요하지만 정치를 넘어서는 문화 중심주의 문명사관적 관점에서 공자는 이제 이거를 얘기한 걸로 보는 게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이적에 대한 공자의 감정, 이적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공자답게 역시 이적에 대한 공자의 감정이 되게 복합적이고 복잡합니다. 뒤에 가면 이적을 칭찬하기도 하고 이적을 비판하기도 해서 공자가 이적에 대해 상당히 상반되는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죠. 아마 그것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이적에 대한 공자의 견해, 임금에 대한 문제 이것이
얽혀 있어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데 이 상당한 이 트위스트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